6번째 영상. 지금 챙겨왔던 물도 다 마셨고 커피도 2캔이나 챙겨왔는데 다 마셔버렸어. 그만큼 좀 땀을 많이 흘렸다는 얘기거든. 이게 평소 산행할 때보다 지금 날씨도 뜨거운 데다가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평소라면 지금 소변을 여러 번 봤을 텐데 소변도 몇 차례 보지도 않고 지금 땀으로 다 증발된 거예요. 약간 지금 수분 부족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지럼증 있는 걸 봤으니. 앞으로 1시간가량은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조금만 오면 될 것을 거의 다 왔었네. 이 바위가 나오면 쉬려고 계속 걸었더니 1시간이 넘어서 불과 몇 가까이 두고서 그랬네. 지금 사실상 바위가 뭐 이 정도면 완만한 편이라고 볼 수 있거든. 이 정도 완만하면 막 그냥 뛰어서 올라와도 될 것 같은데. 내가 원래 시골 출신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웬만한 바위는 그냥 막 뛰어 올라갔거든. 경사가 아무리 급해도 막 탁탁탁 뛰어 올라가지고 중간에 나무 한번 잡고 다시 또 나무 딱 잡은 다음에 다시 또 착 하고, 뭐라 그래, 반동을 이용해서 한 번 더 또 뚝뚝 차고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웬만한 바위로 이루어진 높이는 그냥 막 차고 올라갔거든. 지금은 뭐 예전처럼 그 정도는 몸 놀림이 그 정도까지는 안 돼도, 본래 그런 어렸을 때 그런 뭐랄까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 생활 패턴 속에서 살아서 나이가 들어도 약간 이제 그만큼 젊었을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일반인들보다는 뭐 나은 축에 속하지. 언젠가 한번 언급한 적도 있지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그러지는 않을 거야. 아마 모든 사람이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다고 그랬잖아. 본인이 알아. 여기서 한 1시간 15분 걸린다니까. 넉넉잡아도 1시간 반이면 6시쯤 도착하겠어. 6시나 6시 반.
그냥 갑자기 뭐에 홀린 것처럼, 사실 뭐에 홀린 건 아닌데, 내부에서 뭔가 막 어떤 뭐 감정이 폭발하는 것처럼 내부에 응축됐던 에너지가 갑자기 폭발하는 것처럼 주체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태에 자주 빠지곤 했거든. 지금 기억을 돌이켜 보면은 내게는 약간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내 식으로 좀 표현을 좀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여자가 주기적으로,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한다기보단 주기적인 패턴이 있거든. 어떤 사람은 30, 뭐 한 달 가까이 30일, 그리고 어떤 긴 사람은 45일 주기, 뭐 이런 주기가 있거든. 일종의 나도 그런 주기로 한 번씩 생리를 하는 것처럼 그런 내부에서 감정 에너지가 폭발하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 여성이 생리를 할 때 이제 신체 변화를 가져오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기를 잉태하기 위한 조건을 신체적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그런 과정에 이제 하나거든. 그래서 이제 피를 쏟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고통이 심한 경우에는 어떤 여성 같은 경우는 심한 이제 통증과 더불어 그런 고통을 겪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슷해. 그게 약간 정신적인,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감정이 폭발하는 듯한 약간 영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고통과 함께 동반하면서 이것이 피를 쏘아내듯이 내부적으로 표출이 되거든. 이게 얼마나 나의 온 전신을 마비시킬 정도로 그 에너지 파장이 컸냐면, 그냥 한마디로 미칠 것 같은 거야. 그런 상태에서는 뭐 인정사정 없이 뭐 살인도 할 것 같고, 뭐 그런 에너지 폭발. 그래서 한밤중에도 그런 고통이 다가오면 벌떡 일어나서, 그 어렸을 때 살던 시골이 걸음 걸음으로 좋게 한 1시간 걸리는 거리에 이런 바위로 된 암벽 같은 산이 좀 있었거든. 거기 이제 폭포도 있고, 그 첫 번째 폭포 바위 높이가 한 15층 건물 정도 높이의 암벽인데, 그 이제 첫 번째 폭포이면서도 그 초입에 있어. 그게 물론 산 들어서자마자 초입에 있는 게 아니라 산을 타고 한 어른걸음으로 한 30분 이상 또 더 들어가야 첫 번째 폭포가 생기고, 그 산 입구까지 살던 마을에서 가는데 30분 걸려서 총 이제 1시간 정도, 빠른 걸음으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를 진짜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를 막 증폭하듯이 단숨에 막 거기까지 막 전 속력으로 달려가는 거야. 그래서 그 첫 번째 암벽을 만났을 때 그 달려오던 반동으로 그냥 단숨에 차고 올라가는 거야. 그 15층 정도의 건물 높이를 그냥 달려서, 그냥 경사가 꽤 급한데 아까 말했듯이 중간에 올라가다 나무 하나 잡고 또 반동을 이용해서 더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단숨에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계속 폭포가 여러 개가 있었거든. 작은 폭포도 있고. 근데 내가 몇 번째 폭포였더라, 7번째 폭포인가 뭐 그쯤에 내가 항상 눈여겨봤던 수행하기 딱 좋은
약간 바위가 움푹 들어가고 마치 지붕처럼 딱 한 사람이 가잡아들고 앉으면 좋을 자리가 있거든. 거기까지 단숨에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가우자를 틀고 마음을 진정시키면,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느 날은 그렇게 한밤중에 올라가서 아침이 밝을 때까지 그러다가 온 적도 있고, 뭐 어떤 때는 또 금방 누그러져서 잠깐 한 몇 시간 있다가 내려온 적도 있고. 그런데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리고 그런 일련의 패턴들은 마치 여성이 주기적으로 생리를 하듯이 계속해서 아마 그 현상이 서서히 멈추기 시작한 게 30대 후반 정도부터 이제 슬슬 그게 주기가 길어지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지금 60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거의 이제 뭐 폐경처럼 멈춘 것 같긴 한데, 아직도 여전히 이제 그게 미세하게 나만 좀 남아있긴 한데, 이게 다른 사람도 그런가? 다른 사람은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하나의 광기 같아. 꼭 만약에 내가 이런 게 없었으면 이 나의 창조적인 어떤 그런 것도 아마 없었을 거야. 내가 그래서 그 모든 표출들을, 이게 특히나 이제 10대 20대 때가, 10대 말부터 20대 때가 굉장히 왕성하잖아. 그때는 거의 이런 예술적 활동으로 이 광기를 잠재웠거든. 그래서 숱하게 글도 쓰고 음악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그랬었고, 점차 30대 들어서면서 이제 조금 견딜만 할 정도로 약해지더니, 그래도 좀 견디기 힘들어서 계속해서 창작 활동을 멈추지 않았고, 사실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창작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요 근래 지금 전신 전력을 다해서 사업 쪽에만 에너지를 쏟고 있어서 거의 창작 활동은 안 한다고 봐야 맞는데, 물론 가끔씩 글은 써. 사실 음악도 가끔씩 만들고 싶은데 그거는 너무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 글은 그냥 일기 쓰듯이 잠깐 쓰면 되니까 그 정도로 지금 견뎌내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은 이미 본인이 느낄 수밖에 없다. 혹여 나와 같은 광기를 느끼는 사람들은, 그대들은 하늘이 선택한 사람들이니 각자의 자리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최선을 다하면서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언젠가 내가 그대들과 함께 뜻을 함께해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 서로가 힘을 보태고 맡은 바 분야에서 그동안 쌓은 능력들을 10분 발휘해서 새로운 세상을 구축해 나가고 정립해 나가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니까. 아까 바위를 보면서 그걸 박차고 올라왔다는 말을 하다가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난 거구나.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나 했더니, 거의 그게 초절정기에 이르는 게 20대 중반, 20대 거의 후반이었지. 거의 뭐 그냥 반 미쳤다고나 할까. 그때가 최고 정점이 이런 것 같아. 그때 옆에 있던 친구들의 증언에 의하면 완전히 시간 개념을 항상 무시하고 살았으니까.
물론 그게 이제 다 대학교 시절이긴 한데 20대 때니까 군대 시절하고 포함해서. 근데 다행스러운 건 또 예술계 개능의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그런 상태로 대학교 생활을 했으면 이 학점도 못 받고 대학 졸업을 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그렇다고 내가 예술 작품을 등한시한 건 아니니까. 다만 내가 시간을 초월해서 계속 생활 패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양 과목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잖아. 그래서 난 교양 과목이 참 신경 쓰이더라고. 이게 세상의 시간을 의식해야만 교양 과목에 정확하게 참석할 수 있는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제대로 전공 시간에 교수님 수업 시간에 교수님을 뵌 적이 거의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작은 공간에 처박혀서 나오질 않아서 교수님을 못 뵌 적도 있고, 그리고 내가 특히나 애들 많은 낮 시간은 아예 내가 그림이 전공이잖아. 그 수업 시간에 낮에 들어가질 않았거든. 왜냐면 집중이 안 되니까. 애들이 그렇게 막 많으면 솔직히 말해서 미대라고 온 친구들이, 그림을 진짜 나처럼 사랑해서 온 친구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조금 그림을 그릴 줄 아니까 대학교는 가야 되겠고, 그래서 미술학원 다니다가 그냥 미대 와서 그냥 졸업장이나 따고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예술 작품을 하는 데 있어서 막 목숨을 걸 정도로, 무슨 예술 작품도 아니고 그냥 교수님이 그냥 수업하는 과제나 내고 이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내가 몇 번 낮 시간에 애들하고 함께 해봤거든. 근데 뭐 교수님 없으면 수다 떨고 시끄러워가지고 이건 뭐 내가 그러니까 아직 도를 못 깨우친 거지. 그런 시끄러움 속에서도 집중을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처음에 안 되더라고. 그게 잘 안 돼서. 그래서 낮에는 음악이나 글만 쓰고 주로 밤에 나가서 애들 없는 시간에 이제 아침이 올 때까지, 애들 오기 전까지, 수업 시간, 그 아침 수업 시작하기 전까지 그렇게 이제 애들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거의 교수님을 뵐 수가 없는 거지. 간혹 그렇게 해서 집중이 굉장히, 그날따라 집중의 시간이 길어지면 또 몇 날 며칠을 낮이고 밤이고 분간 못하고 그럴 때는 이제 교수님을 보는 거야. 그럴 때는 애들 소리도 안 들려요. 한번 집중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도 이제 그런 나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거기에 있어도 내가 거기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애들도 나를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 그렇게 느끼는 거야, 그냥. 내 에너지가 그렇게. 그리고 그때 진짜로 그랬고, 내가 바위를 생각하면 나는 그냥 바위가 돼버렸어. 내가 바위를 생각하는 동안은 그냥 온전한 바위가 됐어. 그 어느 곳에도 인간의 에너지를 찾아볼 수가 없어. 그냥 바위의 에너지야. 그러니까 내가 과잡을 틀고 나는 바위다라고 그렇게 바위가 돼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의식도 안 해. 쳐다보지도 않아. 왜냐, 바위거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그랬다. 그리고 애들 증언에 오면 이거 몇 번 얘기하는 건데, 내가 한번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 세속의 시간으로부터 이탈되기 때문에 막 며칠이고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그 일에만 몰두해 있었거든. 근데 사실 난 단 한 번도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몰두한 적 없었다. 단 3시간 4시간 이 정도는 몰두했던 적이 있었어도. 그러니까 세속의 시간이 흐른 게 아니야. 난 딴 세상의 시간에
가 있었고 그 집중하는 시간이 고작 3, 4시간에 불과했지만 그것이 며칠이 지나기도 하고 몇 주가 지나기도 했던 것일 뿐이야. 아무튼 그때 당시 내가 최고 정점에 다다랐고 내가 나무가 되었을 때는 온전히 나무가 돼버리는 거야. 지금도 약간 그런 게 느껴지는데 예전에 그게 심했었지. 이 산 짐승들이 사람의 인기척을 느끼면 가까이 오지 않거든. 그런데 나무가 되잖아? 그럼 가까이 온다고. 나무니까. 요즘 내가 잠시 명상에 빠져 있으면 시골이라 그런지 산새들도 있고 그렇잖아. 새들이 내 앞에서 자유롭게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그러더라고. 이런 길로 왔었나? 왜 다시 올라가? 아, 올라갔지, 맞아. 그나저나 물도 다 마시고 커피도 다 마셨어. 1시간은 내려가야 되는데. 아이, 모자를 벗어버릴까, 이게. 아, 모자 때문에 더 어지러운가. 햇빛 때문에 모자를 벗으려다 계속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머리에서 더 땀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다음에 쉴 때 모자를 벗어야 되겠어. 아무튼 그래서 이것도 좀 여러 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특히나 내가 다니던 대학교는 다른 대학교에 비해서 예술가를 많이 양성하는 대학교였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직장을 취직하거나 뭐 이러기에는 좋은 대학교는 아니었던 거야. 그냥 순수 예술가를 기르기 위해서는 적합한 대학교였지만 그런 미대의 어떤 그런 그래픽적 기술로서 그걸 직업으로 연관시키는 그런 교육을 하는 시스템은 아니었던 거지. 그냥 순수한 예술가를 양성하는 데 적합한 대학교였던 거지. 그리고 그런 쪽으로 더 이름이 알려져 있었던 대학교였고, 그래서 그런지 원래 다른 대학교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누드 수업을 하지 않거든. 보통 2학년 때부터 시작하거나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누드 수업을 하더라고. 생전 처음 겪는 일이지. 한참 젊을 때고. 왜냐면 응? 또 누드 모델은 몸매가 돼야 되잖아. 그리고 어느 정도 아름다움도 있어야 되고. 몰라, 아가씨인지 처녀인지 아줌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응? 몸의 선을 가진 어떤 여성분이 앞에서 그냥 시루라하게 안 걸치고 모델로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 겪는 일이잖아. 나 같은 경우는 어머니 외에 그리고 내 여동생 외에는 여자를 본 적이 없는데 가까이서, 그리고 또 어머니나 가족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벗은 몸을 본 적도 없고, 난생 처음 여자가 그냥 시루라하게 하나도 안 걸치고 나체로 있는 모습을 처음 본 거니까 그 상황이 뭐 익숙할 수는 없지. 물론 이제 성에 일찍 눈 뜨거나 연애를 좀 고등학교 때부터 뭐 했던 애들은 뭐 여자의 몸을 뭐 봤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뭐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네 첫 시간이 내가 아주 기억이 선명한데 모두가 한마디도 안 하고, 여자고 남자고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그냥 그림만 그리다가 잠깐 이제 한 50분인가 포즈 취하고 한 10분인가 휴식을 하거든. 그렇게 해서 이제 총
4시간 동안 수업이 진행되는데, 누드 수업이. 그러니까 50분 쉬고 50분 포즈 취하고 10분 쉬고, 50분 포즈 취하고 10분 쉬고, 이걸 4회 반복하는 거지. 그럼 우리는 10분 휴식 시간에 이제 쉬는 거야. 아니면 더 계속 그려도 되고, 그건 자유시간이니까. 일단 뭐 모델이 포즈를 취하고 있지 않으니까 모델을 보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더 이상 그림을 뭐 그릴 수는 없을 수도 있지. 아니면 미처 표현하지 못한 부분을 뭐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 이제 모델이 포즈를 취하고 10분 휴식할 때는 이제 가운을 입고 한쪽에서 이제 책을 읽거나 하면서 쉬시거든. 그럼 이제 그게 휴식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주변에 그 창문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공기도 환기시키면 창문도 열고, 그 검은 커튼으로 완전히 밀폐돼서 외부인이 못 보게 하는 그 상황을 일단 공기도 환기시키면 잠깐 이제 제치고, 이제 문도 개폐시키고 해서, 우리는 이제 잠깐 남자들은 다 하나같이 약속한 것처럼 말도 없이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그리고 그냥 담배만 그냥 막 피는 거야. 그냥 담배만 펴. 왜냐면 아직 친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입학하자마자 뭐 첫 수업이 그랬으니까 첫 수업 좀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직 친해지지도 않았잖아. 잠깐 뭐 오리엔테이션 때 한번 만난 이유는 첫 수업에 첫 개강이니까. 근데 첫 개강부터 그리고 익숙치 않은 상황을 만났으니까. 그렇다고 뭐 친한 친구가 있으면 얘기를 할 텐데, 다들 서먹서먹하니까 그냥 담배만 피는 거야. 그리고 다시 또 수업이 시작되면 말없이 또 그러다가, 그렇게 몇 주, 한 일주 정도 갔나? 2주 정도. 그러니까 한 3주 정도 되니까 이제 다들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 모델이 포즈를 취하고 있어도 여자들은 그냥 소근소근 수다 떨기 시작하고, 남자들도 그냥 중간에 수업 시간인데 지가 담배 피우고 싶으면 나가기도 하고, 잠깐 물론 이제 모델 포즈를 취하고 있으니까 은근슬쩍. 이제 교수님이 없을 때 그러는 거지. 교수님이 어떤 때는 이제 계속 모델이 포즈를 취하고 있으면 같이 계실 때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잠깐 오셨다가 자기 교수실로 들어갔다가 뭐 중간에 올 때도 있고, 수업 끝날 때쯤 다시 오시고 하니까 그냥 모델 누님이라고 했지, 모델 누님하고만 그냥 같이 있는 거야. 근데 나중에는 모델 누님이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쉬는 시간에 나갔다 와야지. 특별한 용변이 급하거나 이런 거 아니면은 좀 자제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떠들어서 되겠냐 이렇게 주의를 주시더라고. 아무튼 그만큼 이제 좀 편해진 거고 익숙해진 거지. 나중에는 그런 애들도 있었어. 예를 들어서 모델 포즈가 항상 뭐 다리를 포개고 있거나 뭐 그런 포즈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리를 쫙 벌린다는 건 아니지만 다리를 벌리고 있는 포즈를 취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물론 그 위치를 잡는 건 자유스럽게 뭐 위치를 잡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긴 한데, 가끔은 자기가 좋은 포즈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리를 변동하기도 하는데, 걔가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주 성적인 거에 관심이 많은 친구더라고. 그 다리를 이제 벌리고 있으니까 거기 그 뭐랄까, 여자의 포인트가 보이는 쪽 정면, 그쪽에 자리를 잡고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면서 한번 이제 포즈 취했다가 다시 쉬었다가 다시 그리기 시작하면, 누님 그 포즈가 아까 틀린데 하면서, 이제 자세를 이렇게, 그 포즈가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허벅지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조금 각도를, 이게 맞아 하면서 허벅지를 좀 만지고 뭐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 그게 정말 그림을 그리는 열정에서 포즈가 틀렸기 때문에 만지는 건지 의도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소치를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그 친구는 대놓고 그렇게 나는 얼굴이 붉어져가지고 그런 이치에 있으면 차마 쳐다보지도 못했을 텐데 그 친구는 아예 그냥 작정하고 그 이치를 자리를 잡더라고. 뭐 그런다고 뭐가 특별하게 뭐 보이는 것은 아니겠지만 뭐 알고 보면 여자 몸도 여자 몸 그냥 다 똑같이 뭐 아무튼 그런 친구도 있고 어쨌든 그 젊은 혈기에 뭐 호기심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나중엔 아무튼 그게 자주 반복되니까 보니까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모델은 모델이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뭐 옷을 벗고서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이제 그런 남성으로서의 그런 어떤 성적 뭐 그런 쪽에 아주 연관되지도 않아. 그리고 나는 처음부터 그런 거하고 연관되지도 않았고 그냥 그런 상황이 익숙치 않아서 놀랐을 뿐이지. 나는 항상 그 포즈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했고 그런 육체의 그런 아름다운 곡선미를 찾으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자 했고 특히나 나는 그때 당시 렘브란트 화풍에 좀 빠져 있었기 때문에 빛과 어둠에 대해서 되게 사랑했던 화가라고 나는 보고 있기 때문에 나 또한 그런 빛과 그림자에 대한 그 아름다움에 치여 있었기 때문에 그 모델의 포즈에서 그런 육체의 곡선미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그 육체를 통한 조명의 빛과 어둠에 대해서 그런 아름다움을 표현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연구했던 시절이라 그런 거에 푹 빠져 있었지. 그래서 나중에는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도 그 모델에 좀 집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더라고. 왜냐면 그냥 뻔하거든. 그냥 결국 결과물만 내면 되니까 나중에 보지도 않고 모델 보지도 않고 막 그려. 그냥 놀다가 그냥 모델 포즈하고 포즈만 비슷하게 하고 대충 그냥 포즈만 잡고 나중에 그냥 그리더라고. 그냥 형식적으로. 근데 나는 항상 똑같은 포즈든 다른 포즈든 계속해서 그 실제 포즈를 취한 누드 모델에서 빛과 어둠의 아름다움을 표현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주 집중해서 모델을 바라보면서 표현을 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나중에는 나 혼자 그 모델에만 집중하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델분도 그걸 의식했는지 진짜 나중에는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모델을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리고 모델분이 한 분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좀 그렇게 나를 신경 쓰고 열심히 모델을 서주는데 한 분은 좀 요령을 피시더라고. 애들이 집중 별로 안 하고 뭐 포즈 취해도 열심히 안 하니까 그냥 같이 농담 따먹기 하면서 뭐 포즈를 그냥 취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자기가 움직이고 싶고 움직이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냥 형식적이었지. 나는 좀 솔직히 기분이 좀 나빴는데 그래서 내 눈치를 뭐 은근슬쩍 보기는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요령을 피우는 모델분도 좀 있었고 뭐 그랬어. 아무튼 무슨 얘기를 하다가 모델 얘기가 나왔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예술 얘기가 나왔고 아무튼 그거구나. 그런 광기를 나는 그런 예술적 창작 활동으로 잠재우려고 노력했고 아무튼 대학교 시절이지 20대니까 20대 때 최고 절정기에 다다랐고 그렇지. 그때 당시 그래서 나는 시간 개념을 현실적인 시간 개념을 거의 잊고 살았고 나만의 완전히 다른 세상 속의 시간 개념으로 살아갔고 심지어는 교수님이 나를 보고 싶어서 이 친구는 새벽에는 볼 수 있구나 하고 일부러 새벽에 시간 내서 나를 보기 위해서 일찍 나오신 경우도 있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야
네 얼굴 보기가 참 힘들구나. 아니 내가 다른 건 괜찮은데 내가 네 평가를 해야 되거든. 응? 네 그림을 봐야 평가를 할 거 아니냐. 그래 다른 때는 괜찮은데 그 마지막 주 매월 마지막 주에 평가를 하니까 그 시간만큼은 수업 시간에 나와줄 수 없겠니?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다 이해를 하는 거야. 내가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데 그런 분위기가 싫어서 그러는구나를 알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하시다고 해서 그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공 과목은 문제 없이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놈의 교양 과목이 내가 시간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 현실 시간에 맞추기가 참 힘들어서 어쨌든 교양 과목도 점수가 나와야 되잖아. 그게 참 힘들었어. 그게. 아무튼 내 광기를 최고 절정에 끌어올린 시간이었고 사실상 나의 모든 사상적 체계나 모든 나의 예술적 창조적의 어떤 시초가 되는 모든 것들이 그 시기에 다 나왔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더 나이가 들면서 그것이 보완되고 성숙되는 것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문득 생각했었는데 한 번도 실천한 적이 없네. 그래서 내가 예전에 썼던 글들을 가끔씩 시간 날 때마다, 근데 시간이 안 나니까 내가 이런 거구나. 시간 날 때마다 낭독하는 시간을 종종 가졌었는데 요즘 그래야지 하면서도 시간이 종천 나질 않아서 그러지 못하고 있네. 그러면서 예전에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상기시키면서 또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 그래서 그런 창조적 에너지가 더 극대화되고 또 완성을 이루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 지금은 그럴 만한 여유가 좀 없긴 하네. 참 인생은 짧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거 누가 한 말이냐. 아까 내가 뭘 찾아본다고 했는데 인터넷에 뭘 검색해 본다고 했는데 뭘 검색한다고 했지. 아까 무슨 아까 무슨 댐이었지. 무슨 댐인지 모르겠네. 그 댐이 어디에 물을 공급하고 있는지 검색한다고 했지. 그리고 방금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 말을 누가 했는지 궁금해지는데 이 말에 대해서는 항상 알고 있는데 이게 누가 한 말인지를 모르겠는데 왜 그러면 누가 한 말인지에 따라서 이게 예술가가 이런 말을 한 건지 아니면 철학자가 이런 말을 예술가를 보면서 하는 것이 느끼고 한 것인지에 따라서 완전히 시각적인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고 내가 또 연구 분석하는 데 있어서 다른 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내가 그 사람의 생애와 일대기를 적어도 몇 시간이 걸리든 분석하고 좀 검토할 필요성이 느껴져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을 어떻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왔는지 그런 모든 그 사람의 생애 일대기를 통해서 왜 그런 말을 하게 됐을까를 좀 적어도 뭔가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느끼고 싶어서 누가 한 말인지가 궁금해진 거고 누가 한 말인지 자료가 검토되면 그를 집중적으로 모든 자료를 검토해서 그의 생애와 그가 생애 동안 읽었던 업적들 혹은 저작물이 있으면 저작물 모두 참고 자료로 수집해서 검토하고 분석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사실 그동안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뭐 이거
그냥 건성으로 듣고 그냥 넘겨버렸는데,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볼 문제야.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어떤 심정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 만약에 그 사람이 창작자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 지금 내가 나도 모르게 내뱉은 이 감정과 동일할 것이고, 그가 창작자가 아니고 창작자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뭐 비평가나 평론가나 혹은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면 좀 더 다른 상황일 텐데, 창작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지금 내가 자연스럽게 나온 이 내 감정과 동일하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내 인생은 짧기만 한데 내가 창조해낸 창작물에 대해서 좀 더 완성시키고 뭔가 해야 될 일들은 많은데 인생은 너무도 짧기만 하구나. 여기에만 몰두해도 부족한데, 어쩌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족을 꾸렸으니 가족의 생계도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주제넘게 또 세상을 기억하려고 하니 그냥 순수한 한 예술가로서 그냥 예술작품에 몰두만 해도 부족한 기만하고 짧은 인생, 이거를 이렇게 짧은 인생 동안 이 많은 것들을 언제 다 할 것이며, 창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술적인 부분도 내가 흡족스러울 때까지 과연 완성해낼 수 있을까? 그러려면 하루빨리 어느 정도 사업의 안정성을 가져와서 이것을 기반으로 내가 현실적인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적어도 정립시키고 안정화시켜서 사업적인 곳에는 하루 24시간 중 한 3시간 정도 투자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고, 8시간은 수면을 취하고, 뭐 넉넉 잡아서 3시간, 식사하는데 1시간씩 잡아서 3시간을 잡고, 그럼 수면 시간과 합쳐서 11시간 그냥 뭐 휴식하고 커피 마시고 시간까지 12시간을 치고, 12시간은 그렇게 써야 되고, 이게 일하고 잠깐 쉬고 휴식하는 시간이지, 그게 12시간이야. 먹고 아니지, 일하는 시간 좀 뺐지. 먹는 시간, 휴식하는 시간에서 3시간에다가 8시간, 그래서 커피 타임 뭐 이런 거 거쳐서 12시간인 거지. 그러니까 의식주에 대한 시간이 12시간이네, 하루 중에. 그럼 하루 24시간 반을 이미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고, 거기에 사업적인 것에 신경 쓰는 시간을 3시간으로 잡았으니 이제 12시간에서 3시간. 그럼 남은 시간은 9시간. 9시간 동안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고, 여기에 혹여 사업적인 미팅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뭐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고 가끔씩 일어난다고 했을 때도 그냥 대략 잡아 8시간이라고 잡고, 8시간 정도는 확보해야 거기다가 또 여기에만 몰두할 수 없고 잠시 운동도 해야 되고, 이게 체력을 관리하는 시간을 한 2시간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 땀 흘리고 좀 씻기도 해야 돼. 3시간 정도 잡아. 그러면 5시간에서 6시간, 5시간에서 6시간 정도가 내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인데, 아까 일에 몰두하는 시간이 3시간이라고 했으니까
보통은 8시간이잖아. 이것도 최소로 잡은 게, 근데 거의 일반인들이 8시간이라고 할 수도 없긴 한데, 그럼 결국 이 하루 8시간 일하는 시간에서 자유시간을 찾는 방법이 나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시간을 줄이는 것만이 해결책이네. 그래서 8시간 중에 3시간만 할애한다면 5시간이 남는 거야. 그래서 5시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어디 다른 데서 줄일 수 있는 시간이 없어. 당연히 숙면을 취해야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체력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고, 운동을 했으면 땀을 흘렸으면 씻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잠시 커피도 마시면서 쉬어야 되고, 이게 산다는 게 어렵구만. 내가 하고 싶은 창작 활동을 하면서 여기서 수익이 발생하면 일과 자유로운 일을 하는 시간이 겹쳐서 시간이 갑자기 절약되는 건데, 그럼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지. 결국은 온통 8시간 정도는 잡을 수 있는 거니까. 아무리 노력해봤자 8시간이라는 거야. 안 그러면 많은 것을 희생해야 돼. 잠을 덜 자든가 먹는 것을 한 끼 내지 2끼를 패스한다든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창작 활동에 몰두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 외에는 없다. 아니면 체력이 망가지든 말든 체력 단련이나 운동을 하지 말던가. 그럼 땀도 안 흘릴 테니 씻을 일도 없고. 아무튼 이 인생은 짧아. 내가 문득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나는 지금 이번 생에만 인간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윤회설이 있다면 분명히 여러 번 인간으로 태어났을 것 같아. 왜 그러냐? 몇 가지 도달하지 못한 게 있거든. 창조적 완성도 미숙한 채로 생을 마감했고, 전생에서 돌을 깨우치는 것에도 미숙한 상태로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그거에 미련이 남아서 이번 생에서 그걸 완성하고 다시 태어났는데, 과연 이번 생에서도 그걸 완성하고 온전하게 내가 원하는 바대로 영혼조차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영원한 무의 상태로 돌아가 완전한 무결 상태로, 휴식이라고 하면 참 말이 어폐가 있지만 그런 상태로 더 이상 환생도 하지 않고 더 이상 어떤 것에 흔적조차 남지 않는 무존재의 상태로 이번 생에서 마감을 하고, 그런 상태로 완전히 마감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난 전생에 예술가였을 수도 있고, 어쩌면 큰 스님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종교 개혁자일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위대한 철학자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혁명가였을 수도 있고. 아까까지만 해도 거미줄이 없더니 이게 이제 거미줄이 많네. 아까는 거미줄이 없더만.
쉬었다 가야 되나? 이렇게 피곤하지. 쉬었다 갈 시간이네. 생각보다 시간이 막 빨리 흐르는구나. 앞으로 1시간이면 내려가려나.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야 되겠어. 그러잖아, 물도 다 마시고 커피도 다 마셨어. 일단 모자부터 벗어버려야 되겠어. 지금 모자를 쓰고 있어. 땀이 더 나니까.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면서 모자도 벗고. 여기를 통과하면 바위가 하나 더 나오지. 그러고 보니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네.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그걸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산다는 게 참. 산다는 게 참 고통스럽다. 어떤 측면에서. 저기 올라가면 햇빛이 내리쬐니까 여기서 쉬었다 가야 되겠다. 힘이 쭉쭉 빠지네. 날씨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여기서 쉬었다. 아니지. 평평한 데서 쉬었다. 계단에서 쉬었답니다. 여기서 쉬었다. 아이고 죽겠네. 내가 올라간 게 저 바위냐? 물을 더 챙겨왔어야 되는데.